이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영문법 공부와 관련해서 또 어떤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최적의 역할. 네네. 왜냐면 이 산을 넘어야 이제 중등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네. 뭐 엄마표 영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개인마다 또 배울 수 있는 그 양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숙제를 하거나 뭐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게 많으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엄마 아니면 아빠, 부모님이 될 수 있으시니까 뭐 일단 안녕하세요. 교집합 스튜디오의 권태영 소장입니다. 오늘 우리 초등 아이들 영어 학습을 위한 소중한 분,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초등, 중등 이렇게 아이들 또 지도하고 계시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또 동시에 하고 계신 우리 줄리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원스쿨 줄리쌤입니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인강투신가요? 이렇게. 네, 약간 좀 습관화가 돼가지고 네, 저도 모르게 나옵니다. 네, 좋네요. 자, 오늘 좀 균형 잡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온라인, 오프라인 수업도 하고 계시고 또 초등 수업부터 대치동에서 지금 중등 수업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초등 아이들이 지금 어떤 학습을 좀 많이 해줘야 될까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자 모셨습니다. 줄리쌤이 체감하시기에 초등도 가르치시지만 중등 아이들을 또 이제 가르치시면 얘네들이 초등 때 좀 이런 거 좀 잘했으면 좋겠다. 혹은 먼저 이런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초등 때 아이들 영어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기, 그런 내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은 이제 국어라는 과목도 어려워지면서 영어도 같이 어려워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때 조금 영어가 재미있고 막 게임을 하는 그런 위주보다는 직접적으로 정말 앉아서 공부하는 느낌으로 이제 조금 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서 어려워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어려워하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독해 부분인데 이제 단어나 문장 길이가 이제 길어지면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를 하고 이제 습득을 하기까지가 조금 어려워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챕터북에서 노벨 소설책으로 넘어가는 단계도 좀 어렵고 문장 안에 틈틈이 이제 관용적 표현들도 많이 들어가서 이게 이 뜻이 아닌데 무슨 숨겨진 의미가 있는 그런 표현들도 아이들이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리딩이고 구체적인 학년이 대략 뭐 5학년? 네, 5학년 때부터 조금 전후로 네. 그렇죠. 아무래도 리딩 텍스트 수준도 어려워지고 어휘도 어려워지고 네, 네. 그리고 문법도 그쵸, 이제 문법. 배우게 되는 시기라서 문법이라고 하면 이제 막 개념부터 이제 조금 많이 잡아놔야 되는데 그 개념을 확실히 알아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아이들마다 또 배우는 스피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문법을 이제 개념을 완벽히 익히지 않고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오답도 많고 이러면 좀 아이들이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진짜 5학년 때 할 게 너무 많죠. 영어도 사실 5학년 때 가장 많고 수학도 사실은 네, 어려워지기 맞아요. 때문에 전반적으로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5학년의 대비가 참 중요할 맞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개념을 조금 좀 재미있게 아이들이 좀 받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문법 수업뿐만 아니라 요즘 막 문법에 관한 뭐 만화라든지 그런 책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법의 개념을 조금 쉽고 재미있게 받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또 소개를 해 주시고자 하는 책이 우리 이시원의 영어 대모험이라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지금 우리 줄리쌤이 이게 캐릭터를 조금 대단하신 너무 분이에요. 예쁘게 나왔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캐릭터로 아무나 되기 힘든데 우리 줄리쌤. 자, 방금 뭐 이렇게 영문법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영문법이 사실 어렵죠. 그러니까 가장 이렇게 영포자를 만들기도 하고 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5학년 때 문장이 길어지면서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영문법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데 그게 너무 어렵잖아요, 사실. 네, 네. 아이들이. 뭐 빠르면 4학년. 좀 대치동에 계시지만 더 일찍 시작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예, 거의 뭐 저학년부터 심지어는 뭐 영유 때부터 네, 맞아요. 시작하는. 예, 예. 저는 이제 그건 절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네. 당장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맞아요. 예. 네, 그걸 정말 이해하고
사실 또 더 중요한 건 영어 학습의 흥미를 또 많이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는 네. 좋지가 않을 텐데 그래서 좀 재밌게 만드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사실 읽어봤는데 네. 이거 뭐 만들었으면 얼마나 재밌게 만들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읽어봤는데 꽤 재밌어요. 네. 되게 이야기가 탄탄하고 그 탄탄한 이야기 속에 이제 문법적인 개념이 좀 이렇게 녹아져 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영문법 어렵고 딱딱한데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면 뭐 되게 큰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책에 대한 활용을 제가 이따 좀 한번 여쭤볼 거고요. 네. 자, 대치동에서 아이들 좀 중학생들을 좀 지대로 하고 계신데 영어 잘하는 아이들 많잖아요. 그렇죠. 이 잘하는 아이들,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의 좀 특징이 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그 교육에 투자를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뭐 영유 말씀하셨는데 요즘은 대치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영어 유치원이 많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영어 유치원을 가기 전부터 이제 프랩을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좀 많이 이제 영어를 좀 잘했으면 하는 어머님들은 이제 1대1 과외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한 그 시험 준비를 위한 그런 수업을 시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계속 쭉 영어에 대한 노출이 또 많아지는 맞아요. 거죠.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영어 자체는 이제 언어다 보니까 노출이 많을수록 당연히 그렇죠. 이제 그거는 뭐 대치동에 안 사신다 하더라도 영유를 안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그 포인트, 노출을 늘린다라는 이제 이런 포인트로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노출을 늘리는 방식, 요즘에는 뭐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정말 많이 하시고 코시고 거치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좀 편견도 좀 많이 없어지신 것 같아요, 학부모님들이.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사실 뭐 온라인 수업이라고 하면 시간과 장소를 구애하지 않고 좀 할 수 있다라는 이제 큰 장점이 있죠. 근데 이제 온라인 수업도 조금 두 종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제 소위 말해 그 줌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선생님이랑 직접적으로 수업을 하는 온라인 수업도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시원스쿨에서 찍고 있는 그런 강의들을 찍어놓은 강의들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수업이 있는데, 어쨌든 둘 다는 장소 상관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도 조금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 강사에게는 별로 좋진 않아요. 이게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면 이제 줌을 통해서 저도 이제 간혹 수업을 하는데 이제 아이들이 수업하다가 이렇게 옆으로 잡고 이렇게 보는 학생이 있어요. 어머님이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이게 다 보여요. 근데 이제 어머님은 모르시는 줄 알고 이렇게 궁금하시니까, 그래서 어머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제대로 공부하는지, 혹은 이제 수업 내용이 어떤 건지, 또 혹은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고 있으신지, 약간 그런 장점은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에게는. 그렇죠. 그러니까 오프라인 수업에 이제 장단이 분명히 있을 거고, 방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노출을 극대화하려면 온라인 수업도 잘 이제 활용을 하면 좋고, 단점들은 뭘까요? 온라인 수업의 단점을 아셔야 좀 이거를 좀 극복하는 노력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의 단점 당연히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제 어렵다는 점. 학원이나 뭐 이렇게 수업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뭐 질문을 하거나 뭔가 내용물을 만들었을 때 선생님은 이제 바로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지만, 이제 온라인에서는 그게 좀 어렵죠. 그래서 뭐 제가 찍어놓은 강의를 아이들이 뭐 글을 쓰는 강의였는데 그거를 듣고 글을 써서 이제 저희는 웹사이트에 올리면 제가 따로 이제 피드백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온라인 수업의 피드백을 조금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온라인 수업에 어쨌든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네네. 자, 좀 전에 영문법 얘기를 했죠. 네네. 영문법조차도 이제 온라인 수업을 또 많이 들으실 수가 있는 시대가 됐고, 자, 근데 아이가 좀 어려워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초등 아이들, 중등 아이들 다 이제 영문법 수업을 하시죠. 영문법 수업을 어떻게 조금 접근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영문법 수업을 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를 어느 포인트에서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책을 조금 읽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챕터북을 읽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 문장 안에 이미 문법적인 개념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문법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따로 하지 않아도 이게 몸으로 좀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쓸 때도 자연스럽게 이제 뭐 3인칭 단수가 나오면 현재 시제 때 비동사가 온다. 뭐 이런 것들처럼 그쵸? 비동사 is가 온다. 뭐 이런 것처럼 그 문장을 읽고 조금 챕터북을 이해하는 시점에 문법을 배우면은 조금 좀 쉽고 좀 빠르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읽지도 못하는데 문법을 한다라는 건 참 네. 말이 안 되는 거. 그리고 국어도 좀 어느 정도 되어야지. 맞아요. 네, 단어마다 품사의 종류들이 많아서 네. 품사마다 갖고 있는 그런 특징들을 조금 국어를 통해서 좀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데 국어를 좀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문법도 잘 못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언어의 형식, 이 네, 용어를 이해한다라는 게 국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힘들죠.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네. 이제 사실은 문법을 하기 싫어하니까 특히나 이제 엄마표를 하시거나 이럴 때 그냥 문법을 좀 시키려고 하니까 아이가 싫어하고 뭐 이러니까 되게 시간이 게 지나가서 이제는 뭐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영문법을 시작을 못 하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느 정도 리딩이 조금 되면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5학년쯤 되면 이제 시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영문법 공부와 관련해서 또 어떤 도움을 좀 줄 수가 있을까요? 최적의 역할. 네네. 왜냐면 이 산을 넘어야 이제 중등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네, 맞아요. 네. 뭐 엄마표 영어라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게 이게 다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개개인마다 또 배울 수 있는 그 양도 다르고 속도도 다르기 때문에 숙제를 하거나 뭐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할 때 모르는 게 많으면 즉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엄마 아니면 아빠, 부모님이 될 수 있으시니까 뭐 일단 아이의 국어 실력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특히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좀 어려워지다 보니 독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선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국어 실력을 갖고 있냐 이거를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말 그대로 엄마표 영어라고 하니 어머님이라든지 아버님들이 직접적으로 영어 공부를 조금 해주시고 그 문법의 개념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막 풀면서 막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셀 수 없는 명사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인 뜻은 형태나 뭐 모양이 없는 것들은 셀 수 없는 명사로 취급한다. 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것만 보고는 애들이 100% 이해를 못 맞아요. 하거든요. 엄마, 근데 빵은 모양이 있는데 왜 이건 셀 수 없어?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조금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 빵 같은 경우는 모양이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생긴 빵, 동그란 거, 길쭉한 거 많고 뭐 피자 같은 경우도 조각으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셀 수 없는 명사로 뭐 한다. 이런 식으로 그런 엑스트라로 예시로 좀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금 공감이 제가 또 가면서 딱 떠오르는 게 그거죠. 대부분 아이들이 문법 공부를 시작을 하면 특히 이제 인강을 통해서 하거나 책을 통해서 하면 바로 부딪히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네. 설명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네.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뭐 다시 봐, 뭐 여러 번 봐. 사실 이렇게 된다고 해결되지는 않죠. 같이 공부를 좀 해라.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초등 때 이렇게 하는 영문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아이들이 설명이 어려우니까 맞아요. 네. 그 설명을 좀 같이 해주시면서 대화하고 네. 그렇죠? 예시를 또 해주시고 같이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 위기만 네. 넘길 수 있게 계속 가르치실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네. 그 위기만 좀 넘겨주시는 것도 특히나 집에서 할 때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영어 단어 아까도 이제 뭐 5학년 때 여러 가지 영어 공부의 위기에서 영단어 또 뭐 어쩔 수가 없죠. 영어를 저희도 뭐 전공해서 하고 있지만 뭐 끝이 없는 게 또 영어 단어기도 한데 자, 우리 초등아이들 저학년 때는 뭐 큰 스트레스 안 받다가 고학년 되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리딩의 위기와 더불어서 영단어의 위기가 오는데 혹시 영단어 공부를 좀 재밌고 좀 잘할 수 있는 우리 줄리쌤만의 노하우가 좀 있을까요? 저도 한때 학생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단어 공부는 사실 매일 했었는데
이 방법은 조금 안 좋아하실 분들도 있는데 단기간에 많은 단어를 이제 소화를 하려면 제 기본적인 드릴링을 저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단기간에 단어를 이제 쓰면서 외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냥 쓰면서 그냥 머리로 익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스펠링까지 말로 하면서 단어를 읽고 한국어 뜻도 말을 하면서 쓰거든요. 말을 해라. 네. 그러면서 단어의 뭐 스펠링도 알고 발음도 정확하게 한 번 더 연습하고 뜻도 한 번 더 연습하게 되는 거라서 단기간에 많은 단어를 이제 공부해야 된다, 외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드릴링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조금 좀 재미있게 단어를 공부하고 싶다 하면은 한 주제 안에 여러 종류의 그 주제 안에 포함되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쉽게 가자면 뭐 포켓몬이 있어요. 그럼 포켓몬 안에 요즘 포켓몬 빵, 브레드도 있고 볼이 있죠. 그래서 뭐 볼도 있고, 그러니까 한 주제 안에 영어 단어들을 이제 넣어보는 뭐 그런 액티비티도 있고, 예, 그리고 단어를 공부할 때 단어만 공부를 하게 되면 기본적인 문장이나 이제 글을 쓸 때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예문도 같이 뭐 암기를 해주면 좋죠. 그래서 단어장이라고 해서 단어 책을 보면 단어만 쭉 나온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제 단어랑 함께 쓰이는 뭐 특정한 비동사라든지 뭐 같은 이런 문장에는 이런 단어가 뭐 적합하다든지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그런 책들이 있으면 되게 좋죠. 그래서 최근에 전 오래전에 조금 찍었던 거는 이제 단어 강의였는데 예를 들어서 형용사 angry를 배우면 그냥 angry만 배우는 게 아니라 뭐 비동사 is랑 같이 쓸 때도 있고 감각동사 looks랑 쓰기도 한다. 그래서 I am angry도 되고 뭐 my mom looks angry 뭐 화나게 보이신다. 뭐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배우면서 어떻게 문장에 쓰이는지도 이제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배우는 게 단어 학습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교재나 또 강의들 활용하는 것도 그다음에 이제 말로 표현해라. 네. 근데 네. 지금 오늘 소개를 해주시려고 나온 이 책이야말로 지금 이 안에서의 단어도 지금 아주 만화에서 나와 네. 있잖아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일단 이시원 강사님이랑 이제 지금 16권이죠. 16권부터 이제 제가 또 나오는데 이제 Yes English단이라고 같이 이제 적을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마다 장소나 그런 시대가 다 달라요. 그래서 사실 역사, 뭐 나라에 대해서 또 배울 수도 있고 그걸 뿐더러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문법의 개념인 내용도 나오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내용도 너무 재밌고 나오는 캐릭터들마다 또 특징들이 되게 많아요. 아예 이렇게 지금 만화가 이건 이제 영어로만 돼 있지 않죠. 다 한글로 되어 거의, 있는 만화가 네. 스토리가 쭉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단어가 나오던데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한 번씩 관련된 영단어도 나오고 뒤에 보면 네, 이렇게 네, 맞아요. 뭐 표현이라던가. 네, 비밀 코드 이런 게 또 네.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문장을 외쳐야지 뭐가 해결이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꽤 재밌어요. 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뭐 만화뿐만 아니라 끝에 가면 또 학습적인 것들도 있어서 또 학부모님들이 완전한 만화책이 아닌 약간 네. 교육적인 만화책이라서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스토리를 만화로 하고 끝에 이렇게 단어 강의, 네. 그렇죠? 단어 관련된 앞에 나왔던 단어들이 여기서 네. 이제 좀 수업이 되는. 네. 사실 영문법과 관련된 영어 학습과 관련된 만화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맞아요. 네. 네. 네, 만화 좋아하거나 아직 이제 이런 부분 흥미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책을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잘 활용하실 수 있는 또 그런 소개와 방법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책 자체는 내용은 애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쉬워요. 사실 술술 읽는 그런 느낌의 만화책이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 스토리에 나오는 핵심 문장이라든지 핵심 개념이 이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그냥 간단하게 질문을 하셔도 되고 같이 한번 문장 한번 찾아볼까? 뭐 이러면서 읽어보고 이 문장이 어떤 뜻일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대화 정도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책 뒷부분에 이제 약간 학습식처럼 간단한 문제풀이가 있어요. 그래서 읽었던 내용 토대로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애들이 조금 좋아할 만한 부록이 또 첨가가 되어 있거든요. 이런 단어 브로마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단어는 계속적으로 봐주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벽에
이제 붙여놓고 단어를 이제 읽어본다던가 여기 보면은 day 1부터 이제 뭐 day 60 뭐 이런 식으로 있어서 매일 하루 단어를 뭐 읽어보기 뭐 이런 것도 좋거든요. 네. 그리고 하다가 지루하다 싶으면 그림으로 바꿔놔도 되고요. 예. 그리고 단어 이제 카드가 또 있는데요. 네, 보면은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뒤에 단어들이 여러 종류가 나와요. 근데 이제 딱지라 가지고 공격력이랑 이제 방어력 이렇게 있어서 요 숫자를 가지고 또 아이들끼리 이제 딱지 놀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 도움이 될 법한 거는 이 단어를 가지고 여기는 지금 단어가 많진 않지만 여러 시리즈를 보다 보면은 다른 단어들도 되게 많아요. 같이 취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액티비티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재밌겠네요. 일단 이런 놀이나 네. 이런 만화를 좋아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 아주 자연스럽게 영어 학습으로 이어지는 그렇게 된. 네. 그리고 그 뒤에 저희 이시원 선생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제 QR 코드 찍으시면 나오는 강의가 있는데 이제 엄마표 영어 하니까 잠깐 생각이 났는데 네네. 아이들은 그런 거에 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네, 책이 좀 워낙 재밌어서 어머님들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 기본 개념을 조금 배우시고 또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네, QR 강의도 있어서 그것도 활용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애들 위주이긴 한데 네, 같이 보면서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같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이 책과 관련돼서 지금 이벤트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몇 권인가요? 네. 10권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 댓글로 그 방법은 네, 여기 더보기와 첫 댓글로 고정을 해 놓는다고 합니다. 댓글로 응모를 해주시면 네, 이 책을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런 주인공도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궁금하실 게 이거예요. 만화로 되어 있고 보면 여기 16권은 과거 미래 네네. 진행형, 이게 문법적인 내용인데 이 책을 보면 또 좋을 학년이 대충 대강 어느 정도 될까요? 제 친구한테도 추천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친구의 딸은 지금 이제 7세거든요. 네, 네. 근데 또 읽어요. 만화니까. 네, 만화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저 컬러도 되게 생생하고 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땐 초등학교 들어간 시점부터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6학년 애들도 되게 재밌게 보고. 네네. 예. 만화니까 네. 이제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초등 한번 이 책을 우리 2학기 때도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줄리쌤 모시고 영어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재미있는 만화 영어 참 독특한데요. 한번 관심을 가지고 2학기 영어 학습에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금까지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시는 말씀 우리 줄리쌤 네, 오늘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좀 유익한 정보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시원스쿨의 줄리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